최민희 전 의원, 진수희 전 의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세 사람의 이름을 키워드로 해서 첫 번째 키워드는 강효상, 두 번째는 양정철, 그리고 세 번째는 조현옥 이렇게 되겠습니다. 강효상 의원 얘기부터 해봅시다. 오늘 방금 그 외교부에서는 그 해당 외교관 파면 의결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뭐 고발도 되고 국회 윤리위 제소 얘기도 나오는데 자유한국당은 이게 그럴 문제냐라는 반응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민희 전 의원? 그럴 문제죠. 그럴 문제다. 네, 그럴 문제고 이번에 외교부가 이걸 제대로 확실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어떤 문제? 최근에 외교부 내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좀 벌어졌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런 일들이 왜 벌어졌는지 좀 꼼꼼하게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교부 해당 직원을 엄벌하지 않으면 사실은 다른 나라에서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 특히 미국에서 어떻게 생각할까 예. 대단히 우려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안은 빨리 법적으로 정리되고 좀 이 세상의 시선 밖으로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다. 정리하고 네, 그런 단호하게 생각. 빨리. 네. 진수희 전 의원 어떻게 보세요? 뭐 저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보고요. 저는 외교안보 관련해서는 국익 차원에서 모든 정치인들이 사실은 초당적으로 대처하는 게 맞다. 이걸 정파적 이익의 관점에서 다루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단 일단 외교부에서 고발 조치가 됐기 때문에 이미 사법 처리가 저는 시작이 되었다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국회 윤리위 제소 민주당에서 이미 했다고요? 예. 예. 이미 했으면 할 수 없지만 저는 이미 사법 처리가 시작이 됐는데 국회 윤리위 차원에서 제소하고 이런 게 의미가 있겠나. 아시겠지만 국회 윤리위는 별로 가동이 안 제소된 되죠. 걸로 그냥 끝나는 게 그냥 다반사여서 예. 이건 민주당으로서는 그냥 정치적 액션이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유한국당도 네. 당내의 목소리가 조금 엇갈리긴 해요. 네. 이건 아주 잘못된 행동이다라고 하는 목소리도 예를 들면 윤상현 외통위원장 같은 경우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만 나경원 원내대표나 이런 이 당직을 맡고 있는 분들은 강효상 의원을 좀 두둔하는 것 같은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그렇게 감싸기 하는 거는 당 입장에서는 저는 소탐대실일 수 있다. 옳지 못하다. 네, 원칙은 좀 지켜가면서 그 당을 운영을 하는 게 맞다. 사적으로 예. 이렇게 좀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해는 해주고 받아주고 이거는 있지만 공적으로는 저는 이렇게 하면 오히려 국민의 지지를 잃어버리는 결과를 알겠습니다. 가져오기 때문에 소탐대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민희 전 의원 덧붙일 말씀 네, 없으시죠? 없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키워드로 갑시다. 양정철 민주정책연구원장과 서훈 국정원장과의 만남. 이건 진수희 전 의원 어떻게 보세요? 매우 부적절한 만남이었죠. 양정철 위원장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원장, 예. 양정철 원장이 어떻게 기자가 같이 참석한 자리에 총선 이야기를 했겠냐. 상식선에서 판단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데 저는 이 두 사람의 만남 자체가 전혀 상식적이지가 않거든요. 상식적이지 않은 만남을 가지고 어떻게 상식선에서 판단을 하겠나 이런 문제 제기를 일단 하고 싶고요. 설사 이 두 분이 공직에 나오기 전에 굉장히 오랫동안 예. 관계를 맺은 지인 사이라 하더라도 일단 굉장히 중요한 직을 맡았잖아요. 국가정보원장이라는 자리가 엄청난 자리인데 예. 집권당의 싱크탱크의 장도 마찬가지고 설사 친분이 있던 관계라 하더라도 이 직을 맡은 이상에는 이런 만남은 안 하는 게 좋다. 아예 안 해야죠.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국정원하고 집권당의 싱크탱크하고는 별로 접점이 없어요. 업무상도. 네네. 저도 제가 집권 여당 소속일 때 여의도연구원 지금 말하면 여의도연구원장을 했던 적이 있고 그때 지방선거를 제가 있는 동안에 치렀었어요. 국정원장을 만날 일은 1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만나는 걸 보면 야당 입장에서는 이거는 전혀 그냥 넘어갈 일은 의심스러워진다? 아니죠. 의심스러워지죠. 예. 총선 얼마 안 남은 데다가 양정철 원장이 그 자리에 아예 갈 때부터 내년 총선의 전략, 기획, 인재 영입 이런 얘기를 하고 갔죠. 하고 갔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의심은 네. 매우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예.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한국당에서 뭐 너무 과하게 오버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한국당에서는 세게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앞으로 총선까지 가는 동안에 네. 이런 일들이 없게끔 하기 차단할 수 있다는 거.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굉장히 세게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 최민희 전 의원 어떻게 보세요? 저는 한국당이 더 세게 해주길 바랍니다. 더 세게. 예, 왜냐하면 민주당 입장에선 이 하나의 만남으로 뭐 그렇게까지 생각하느냐 뭐 그럴 수 있는데 저는 이게 민주당 입장에서도 한국당이 더 세게 문제 삼아 주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낫다고 보고 아주 센 예방주사를 맞았다고 생각해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어허. 그리고 만약에 거꾸로였다면 19대 때 이런 일이 있었다면 뭐 저희도 문제를 삼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문제 삼는 거는 뭐 저는 뭐 타당한 것 같아요. 다만 예. 이런 건 있죠. 우리가 이제 자라보고 놀란 가슴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국정원이 댓글 공작도 하고 그래서 대선에 개입해서 불법 행위로 사실 국정원장이 구속까지 된 일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다 보니 혹시 또 국정원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뭐 야당이 걱정하는 거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그 만남 하나를 놓고 정치 개입으로 규정을 하고 뭐 이거는 조금 조심스러워야 될 것 같고 역풍이 불 수도 있으니까요. 국정원법 위반으로 사퇴를 요구하고 고발까지 지금 네, 뭐 자유한국당은 하고 있습니다. 고발할 수 있고 조사해서 저는 네. 이번 만남이 뭐 어떤 것인지 명명백백히 밝혀지길 바라고 특히 양정철 원장의 경우는 이제 좀 그 집권의 1등 공신이면서 사실 좀 어려운 처지에 있었잖아요. 한편으로는 좀 억울하기도 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민주정책연구원장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처음 맞는 공직이다 보니 그렇죠. 예. 기자가 이렇게까지 일거수일투족을 그 양정철 원장 입장에서는 감시하는 듯한 예, 완전히 예. 파파라치식 추적의 대상일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을 것 같아요. 본인 스스로. 네, 그런데 이번에 본인의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깨닫는 계기가 됐을 것 같고 예.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조심하는 계기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게 국회 차원의 정보위 열어서 좀 따져볼 걸 따져봐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그것도 보세요? 저는 좋습니다. 아니 뭐 이 정도 야당에서 비판하는 사안이면 정보위 열어서 좀 따져야죠. 그런데 또 정보위 여는 거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해운 위원장 말로는 한국당 쪽에서 그 동의를 안 한다는 식으로 하던데. 그게 아직 예, 예. 자유한국당이 원내 복귀를 안 했기 때문에 이것만 국회 열기가. 복귀를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상임위만 열기가 좀 그러니까요. 애매해가지고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당은 돌아와야죠. 국회로 빨리. 지금 국회 내에서 따질 일이 어디 한두 가지입니까? 그거 예. 아니라도 많죠. 예. 그런데 저는 한국당이 강효상 의원 건 갖고 너무 과도하게 감싸게 하면서 많은 걸 잃어버리는 정치적으로 그런 것처럼 이 민주당에서도 이 건 나왔을 때 그 부적절한 만남이었다. 앞으로 그런 거 만남이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계속 뭐 사적인 만남 갖고 뭐 왜 그러냐는 등 이렇게 처음에 대응을 시작한 거는 그것도 예. 좀 그 부적절했다. 생각합니다. 최민희 전 의원처럼 대응했어야 그럼요. 되는데 부적절했고 예방주사 맞은 걸로 쳐야 한다 이렇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건 한 번 만난 거 가지고 무슨 총선 전략을 짰을 거라는 둥, 그다음에 신북풍이라는 둥 예. 하는 부분이 나오니까 좀 과다하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예. 저는 차제에 정보위도 열어서 따지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그 자리에 참석했던 세 사람, 두 사람은 뭐 의무사항이고 한 명은 잘 모르겠습니다. 언론인. 예, 북한 관련 기자가 참석했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참여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출석해야 되는지. 예. 그런 거를 여야가 잘 얘기해서 정보위도 열어서 예. 좀 잘 따져서 예. 실체를 밝혔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 두 사람의 만남에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 아니냐라는 의심이 든다. 대통령을 또 이렇게 엮었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아마 이제 워낙 그 양정철 원장이 문재인 대통령 복심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부각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의도가 황교안 대표 의도가 아닌가 예. 싶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양 원장 취임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 총선 관련한 전략 기획 뭐 이제 이걸 다 그런 미션을 갖고 당에 간 게 정설이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게 다 문재인 대통령하고 연결이 돼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야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대통령 걸어야 되니까. 걸어야 되니까. 거기다가 대통령께서도 자꾸 국무회의를 통해서 자꾸 지금 한국당을 공격을 하시잖아요. 직접. 특히 강효상 정상 간 통화 내용 유출한 거 가지고 하고 그런 상황이니까 야당도 대통령을 상대로. 그래서 이거는 좀 보기에 좋아 보이지 않아요. 네. 어쨌든 국회를 정상화해야 되고 협치도 끌어내야 되는데 대통령이 야당을 그냥 직접 대놓고 이렇게 민주당이 지금 충분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대통령까지 굳이 그 정쟁에 나서실 필요가 있었겠는가? 그건 저는 그런 약간 아쉬움이. 시각이 네, 말씀하세요. 다른데 최민희 전 의원.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번에 그 발언을 하실 때 처음엔 국민께 사과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사과가 국민께만 하는 사과로는 안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국에 대한 사과를 저렇게 애둘러서 하시는구나 이런 느낌으로도 받아들여졌고요. 그리고 그렇게 심한 말을 하신 것도 아닙니다. 외교 기밀 누설은 그냥 그걸로 가야지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말자는 거였기 때문에 이 상황은 그 정도 얘기는 할 만한 상황인데 문제는 이거를 자유한국당이 빨리 외교기밀 누설은 외교기밀 누설로 인정을 하고 그 법적 처벌은 따질 게 많잖아요. 그러지 않고 뭐 공익제보라든지 국민의 알 권리라든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게 시간을 끌다 보니 대통령께서 말씀을 안 하실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 지점은. 그다음에 황교안 대표의 경우는 사실 좀 무리한 말씀을 많이 하셨죠. 좌파 독재라든지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 지읒이라든지 그게 지읒까지는 확실하더라고요. 그게 지신지 질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의 좀 오버되는 발언을 하시는데 그것도 조금 정치 경력이 쌓여가면 좋아지지 않을까요? 저는 이 사안하고 관련해서 꼭 제가 짚고 싶은 말이 말씀하세요. 오늘 사실 문재인 대통령 그렇게 국민께 사과 여간에서는 잘 안 하시는 분인데 오늘 일단 사과를 하셨어요. 대통령이 국민께 사과까지 할 지경이라면 지금 그 참사관 한 사람 파면시키는 걸로는 저는 매우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외교부 장관 주미대사 저는 다 책임 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그게 이제 가려져 있어요 지금. 그 점은 어떻게 외교부의 생각하세요? 책임. 가려져 있기보다 저는 조윤재 주미대사는 좀 가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강경화 장관 책임론은 처음부터 나왔죠. 그리고 본인도 지도력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어떤 책임인지 모르지만 책임은 지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근데 어떤 형식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은 그 책임을 져야 될 시기라기보다는 외교부 내 기강회의의 원인과 그 처리를 한 이후에 그 절차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청와대의 입장이 그랬어요. 강경화 장관에 대해서는 외교부의 징계 절차 이후 생각해 보겠다라는 입장이었었거든요. 저는 인사 관련한 그 타이밍 있잖아요. 그거 관련해서 아까 조현옥 수석 얘기하실 때 제가 이제 그 얘기 할 겁니다. 네, 말씀드리려고요. 네네. 하시죠 뭐. 이번에 조현옥 인사수석을 경질했어요. 신임 인사수석은 김외숙 수석이고요. 쟁점은 조국 수석은 왜 경질이 안 되나? 그다음에 신임 수석은 또 역시 뭐 수십 년 전부터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이었다더라.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이번에 인사수석 교체하는 이 상황에서 두 가지를 느꼈는데 하나는 이제 코드 인사라는 비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코드 인사 필요하고요. 불가피하다고 봐요. 불가피하다. 대통령과 철학을 공유하는 분들이 국정을 이끌어 나가고 나중에 이제 책임을 또 져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런데 인재풀이 너무 협소하다는 문제는 그건 있어요. 같은 코드를 가진 사람 중에서도 널리 좀 두루두루 살펴서 좀 썼으면 좋겠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회전문 인사 이야기가 나오는 거 아닌가 싶고요. 또 하나는 우리 대통령께서 권력 내부의 인사 관리에 대해서 너무 온정주의적으로 접근하는 것 같다. 온정주의. 예,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을 묻고 당사자는 책임을 확실히 지고 하는 일이 그 타이밍에 저는 이루어지는 게 공직 기강을 다시 확립하고 이러는데도 훨씬 도움이 된다고 보는데 일단 그 사안이 된 이 논란을 비껴간 지나간 다음에 뭔가 인사를 이번에 저는 조현옥 인사수석 교체한 것도 저는 그렇다고 봐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뭔가 책임을 지고 경질되는 거는 아니다라는
그런 느낌을 주는, 모양을 갖추고 싶으신 거 아닌가 싶은데 이렇게 온정주의적으로 인사를 하면요. 저는 그 원하는 공직기강이 다시 이렇게 되고 이런 거 어렵다. 굉장히 힘들다고 봐요. 그래서 결국은 지난번에 왜 마이크 꺼진 줄 알고 이인영 원내대표하고 김수현 실장이 막 공무원들 대상으로 막 hir난하는 그런 분위기는 저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책임질 사람 확실히 그 타이밍에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그 말의 연장은 이번 경우는 강경화 장관도 책임을 묻는 게 옳다. 저는 그렇다고 지금 봅니다. 타이밍에. 예. 진숫자 최민희 전 의원은. 저는 뭐 인재풀을 넓히라든가 온정주의에 빠지지 마라. 그건 뭐 일반적인 원칙으로 수긍합니다. 그런데 이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전 정부의 인사 시스템과 문재인 정부의 인사 시스템이 다르다 보니 어떤 차이가 개인에게 책임을 묻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시스템 공천한다. 그래서 절차를 만들어놨고 인사수석이나 검증팀이 하는 역할은 정무적인 판단보다는 그러니까 정무적인 판단을 최소화하고 7개 기준의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이걸 평가를 하다 보니 저는 인사위원회가 있고 그러다 보니 인사위원장은 비서실장이죠. 비서실장이죠. 그러니까 책임을 개인 한 명에게 묻기가 힘든 것이 어렵다. 아닌가. 그래서 점검을 한다면 그 시스템도 점검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다음에 코드 인사 부분인데 이 부분은 이제 걱정하는 측면이 있죠. 왜냐하면 인사수석께서 이제 저는 대통령과 오랜 인연이 있다는 건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인사수석이 조금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좀 그 중앙에서 여러 그 다양한 인재풀도 알고 경험도 하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시스템 인사를 하다 보니 인사위원회에서 인사수석이 하는 역할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런 인사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바뀐 부분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비판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 시스템은 잠깐만요. 강경화 장관 지금 그 책임 물어야 할 타임이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 물으면 외교부의 기강회의가 안 고쳐지죠. 책임 지금 물어야 될 아니다. 지점이 어딘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왜냐하면 좀 석연치 않은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태극기가 구겨져 있다든지 태극기가 거꾸로 달리는 거는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좀 의도성도 있어 보이기 때문에 그런 의도성? 일이 저는 의도성도 있어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태극기 구겨지는 게 저는 외교부 공무원들 이렇게 정치적 의도를 그렇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의심을 하고 있고 기자들이 신임 외교부 차관에게 질문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외교부 차관이 그것까지 살펴보겠다고 대답을 한 것으로 보아. 그러니까 살펴볼 지점이 있습니다. 점검했는데 단순 실수면 좋겠죠. 그래서 그런 걸 살핀 다음 그때 책임을 물어도 늦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강경화 장관 책임 묻는 거는 물어도 한참 전부터 물었어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늦어서 역시 온정주의다. 아니 온정주의도 있고 강경화 장관은 아마도 이제 북핵 관련해서 워낙 이제 여기저기 쫓아다녀야 되는 이런 문제 때문에 그랬겠다 싶은 생각은 들면서도 조금 유감스럽고요. 지금 최민희 의원 말씀하신 대로 이 시스템적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진행되기 때문에 이 시스템으로 피해가면 책임질 일 아무것도 없게 돼요. 그래서 저는 그거는 그렇게 얘기하시면 저는 안 된다고. 그건 최민희 전 의원의 표현이 시스템도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한다. 그것에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지적인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우리 국가 규모가 지금 엄청나요. 엄청난데 저는 모든 분야가 다 시스템으로 다 국정 운영도 그렇게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시스템이기 때문에 누구한테 물어야 될지를 모른다. 그래서 책임지기가 굉장히 애매하다.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렇게. 그게 좀 애매한 지점이라고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저는 인사를 할 때 지나치게 세분화된 기준이 좋지 않은 면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의 요구는 아무리 청와대에서 혹은 그 인사 관련 부서에서 세부적인 항목을 정해도 그걸 뛰어넘는 요구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국민 감수성 그다음에 정무적 판단이 점점 더 중요해지니까 알겠습니다. 인사수석에게 좀 더 권한을 주고 저는 지금보다는 그러고 책임도 확실하게 물을 수 있는 것, 그것도 필요할 것 시스템 같습니다. 재편의 그 한 방안까지 지금 얘기하신 거라고 듣고 두 분 다 조국 수석 얘기는 안 하시네요.
조국 수석 왜 얘기 안 하냐면요. 무슨 일이 벌어져도 조국 수석 얘기가 나오다 보니 기승전 조국이. 예, 본인의 뜻과 달리 너무 인지도가 높아져서요. 예. 인지도의 덫에 빠져서 본인의 뜻과 달리 중앙 정치에 나오게 될까 봐 제가 피하는 겁니다. 저는 조국 수석은 이 정부의 성역인 것 같아요. 대통령보다 더 성역에 계신 것 같아서 감히 비판을 못하겠어요. 그 감히 이런 표현 쓰신 거 보면 조현옥 수석만 책임을 묻는 건 잘못이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조국 수석도 예, 알아서 바꿨어야 한다? 해석한 성역이라니까요. 말을 못하세요? 그게 국회가 빨리 열려서 그 권력기관 개혁을 빨리 끝내주시면 조국 수석이 후후 나가요? 털 수 있는데 부산으로 가시나요? 그 작업을 끝내겠다고 공언을 해놓고 예. 국회는 안 열리는데 그냥 나가버리는 게 또 무책임하게도 느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민희 전 의원, 진수희 전 의원 수고하셨어요.